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시장이 많이 내렸어요. 실제적으로는 8년 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사이드카 선물 옵션 만기일. 행복한 달님, 동동수리님 5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그 사이드카 요게 발동이 됐는데요. 사이드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선물 옵션의 그 선물 가격, 그러니까 코스피 그 지수 선물이니까 코스피 선물 가격 옵션 가격에 영향해주는 이 가격이 많이 내리면은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는 상황일 테니까 이것을 중지시키는 한본동님 사이드카가 6번째 추천 오늘 감사합니다.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크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런 개념인데요. 서킷 브레이크는 현물 시장에서 급락을 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주식 시장을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크고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미국 시장이 며칠 전에 걸렸죠, 그죠? 한국 시장은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일단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등락을 가져다 준 상황이었었고 실제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20포인트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20포인트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건 내릴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신용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11포인트까지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일단 1차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 여기서 좀 안착이 되려고 하나? 그렇지만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옵션 만기일. 그래서 등락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 뭐였었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었고 한국은 주시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럽 지역이 영국 빼놓고는 당분간 막겠다라는 거죠. 입출국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증시가 급락을 하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금방 또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결국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는 1800포인트. 야, 이거 1808포인트인데 1800포인트도 깨트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렸었어요. 그래서 한시 부근 요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또 밀렸어요. 그래서 73포인트 이렇게 끝났죠, 그죠? 73.94포인트. 자,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죠, 그죠? 20포인트가 끝났을 때 신용 물량이 적정 부분 끝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73포인트, 아까 99포인트까지 내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했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됐지만 악성 매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신용 매물은 악성 매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악성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신용 물량들은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도 나온다고. 신용 물량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 73포인트 이 부분에서 반대 매매 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증권사에서는 계좌별로 다 연락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증거 담보금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반대 매매 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 물량들이 내일 아침에도 나오겠죠.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일단은 적정 부분 빠져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아침 가격이 빠지는 그 여건만 좀 참아내면 그때부터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일단은 악성 매물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신 대표가 전에 신용 물량이 몇 조라 그랬어요? 10조가 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심지 10조가 다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나왔을 때 10조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자, 이게 일자별 코스피 지수의 오늘 73포인트 내렸고, 거래량 8억 주, 요 밑에 가면 거래 대금 있죠. 그죠? 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었어요. 8조 5천억에서 11조. 그쵸?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죠? 11조 나간 거고, 여기는 8조 5천억. 그러니까 요 부분이 거의 3조 차이 나죠. 3조. 뭐 물론 여기도 팔았겠죠. 여기서도 팔았겠지. 주가에 내리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신용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0조 부분에서 단순 계산해서 그 거래 대금 매매 금액이 늘었다. 늘은 부분은 뭐 거래량이 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거래량 는 건 뭐예요? 신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는 거겠지. 뭐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누가 팔겠어요? 상가입니다님 7번째 추천 사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있지만, 그리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뭐 거래량을 6억 주에서 8억 주로 갑자기 늘려서 파나?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적정 부분 나왔는데 그 금액이 3조 정도 차이 나온 상황이니까 10조에서 3조 빼면 한 7조? 그 이전에 파는 거. 그러면 신용은 반토막 났겠다. 반 정도 출회됐겠다. 나왔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는 그러면 신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좀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용에 대한 부담을 접는데 언제까지 접냐면은 내일 오전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내일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시에서 9시 반. 요 사이에 전체적으로 마지막 신용 물량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한국 시장이 내수가 취약하잖아. 내수 시장이 작아. 그래서 수출 시장으로 해외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글로벌 경기, 무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경이 이렇게 지금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외 베트남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톱이죠, 그죠? 뭐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경제 자체적인 부분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여건상 하락 분위기고, 미국 시장도 며칠 만에 20% 내린 거거든요. 진짜 크게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이게 얼마예요? 벼락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 분위기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반등이야. 반등하는 부분에서 반등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유지되거나 반등이다 생각을 해서 횡보를 하거나, 이 상황에서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급격하게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덜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반전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코로나19, 그쵸? 어쨌든 그 원인은 코로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 네.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반등할 텐데, 이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나오곤 있지만, 이거를 기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불안한 그런 여건이 시장을 쥐어 짤 테니까. 그럼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부분의 반전이에요. 반등은 일시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일 반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일부의 핵심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시장은 현재 가격 대역에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덜하다. 다만 신용 물량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끌어올린다라고 치더라도 주가는 꽤 등락, 그러니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주가는 수렴해 가는데 주가 콱 내렸단 말이에요. 반등도 빠르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시간이. 예.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제일 크게 작용을 했었던 이번 주의 이벤트인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여건은 일단은 지나갔어요. 옵션 만기, 선물 만기에 대한 후폭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쵸? 내일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하는 부분에 아침에 나오는 신용 물량, 그거는 예약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담보금을 담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반대 매매를 시초가에 때려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물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용 물량을 털고 난 이후에 주가는 반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불안감과 여타, 시장 여건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선물과 옵션 만기일 관련돼 있는 부분도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73포인트 내리고 코스닥 32포인트 내리는 이 와중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팔 수 있겠나 이거지. 안 팔지 그죠? 못 팔지 그죠? 어차피 누워버려야 되는 거고 팔 수 있는 상황이고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신용.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로스컷.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로스컷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근 1조 팔은 겁니다. 거의 9천억 팔았으니까 1조 팔은 거거든요. 코스닥 쪽은 그래도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꽤 많이 내렸어요. 600포인트 깨졌어요. 32포인트나 내렸고 5.39%. 더 많이 밀렸어요. 그쵸? 6포인트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고가가 1포인트 마이너스니까 실제 이거 플러스도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40포인트까지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2포인트, 여기가 40포인트 자리고 올라왔고 밀렸고 현재 유지. 그래서 32포인트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볼 거 없어요. 다 내렸는데 그죠? 삼성전기도 지금 6.9% 내려가지고요. 고점 들어오는 부분에서 따지면은요, 들어오는 부분 어쨌든 이게 올 초 진행됐었던 상황이고 전기 간다. MLCC 내렸을 때도 사고 샀다. 산 부분에서 지금 여기잖아. 그럼 이 가격 괴리를 보세요. 신용은 깨졌죠, 그죠? 신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 10%, 15%? 종목 같은 경우는 2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어차피 시장 리스크잖아요. 시장 리스크. 이 시장 리스크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금적으로는 여유자금 위주로 움직이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 긴급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스탁론이나 신용 관련돼 있는 부분은 깨져나간 거고 삼성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올 초잖아. 올 초. 여기서부터 간다 산 거잖아. 그죠? 내리기도 했지만 또 다 산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자리가 6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니까 10,000원 빠졌잖아요. 그죠? 와. 외국인들 오늘 파티한다고 이렇게 써놓는데 맞아요. 외국인들은 밀어내는 대로 수익이었으니까. 근데 수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외국인들. 선물에서 수익이 났고 옵션에서 수익이 났겠죠. 그죠? 어쨌든 파생해서 수익이 난 거니까. 근데 이게 해지지. 지금 얘 로스컷 하잖아요. 지금 로스컷. 현물 로스컷. 로스컷. 현물 시장에서 로스컷을 하니까 이 부분을 수익 여기에 난 것을 약간 보존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내리면은
외국인들이 보유한 물량이 꽤 많아요. 41%까지 있었거든요. 한국 시장 전체 비중에서. 지금 한 38% 될 것 같아요.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또 더 떨어졌나? 한 37% 됐나? 저도 이제 통계 프로그램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데요. 다 팔진 않았잖아요. 그죠? 다 팔진 않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손실 부분에 대한 해지예요. 수익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그 기관들, 뭐 개인 투자자가 특히 이제 콜로서 상승적으로 지금 부합돼 그 포지션을 짜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많이 난 거지. 근데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는 다르다니까요. 아침에 개인 투자자들 마이너스였었어요. 보셨나요? 그 파워 종합을 여기 보면 그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이게 마이너스였었어요.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5,300억으로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이 자금들은 새로운 자금들이잖아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고 지금 사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으로 살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신용이 깡통나고 지금 깨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 신용 쓸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5천억씩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저 자금들이 뭐 빌려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 있는 자금, 여유 자금, 뭐 이런 쪽으로 주가가 내리면은 나는 갖고 있겠다라는 그런 자금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 코스닥에서 약간 좀 파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고 해서 내일도 또 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코스닥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산 거고 이렇게 샀다가 팔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날 판 적도. 기관은 역시 뭐 코스닥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코스닥을 사다가 팔았어요. 코스닥을 사다가 팔았어요. 요거 일정 추이를 보면은 막판에 팔았으니까 선물 옵션 관련돼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죠? 요 코스닥 시간별로 보면은 금융투자가 여기에서 막판에서 판 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격대 여기까지는 보유하고 있었죠. 그죠? 245 보유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 그죠? 갖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판 그런 상황이니까 뭐 브록 딜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돌려서 이제 팔아낸 그런 상황이겠지. 그죠? 어쨌든 그 금융투자는 장 중에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판 그런 상황이고요. 사이드카가 발송되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죠? 2,300억 정도 나온 거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매수를 했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팔면은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일단은 신용 물량의 악성으로 그러니까 긴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금들은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적정 부분 정리됐다. 그럼 내일은 9시에서 9시 반? 9시에서 9시 반 정도 요 상황만 지켜보고 그 이후에는 반전할 수 있어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미국 시장이 내일 오르면 한국 시장도 올라올 수 있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계속 올라왔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수급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봐야 될 것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이거든요. 시장을 하락 쪽으로 이끌어가는 쪽에 물량은 외국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8,900억. 이게 며칠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일자별로 볼게요. 거의 1조씩 파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그쵸? 조 단위로 파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까 이제? 그래서 그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당연히 이제 매도가 나올 텐데 매도에 대한 금액이 줄면 그때는 기관이 좀 더 폭넓게 사지 않겠느냐. 옵션 만기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가 되면은 그 기관이 매수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오늘로서. 내일 아침에 신용 물량 나오는 거 그것만 지나면 지금부터는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느냐라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 먼저 움직이는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추세적 변화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반등이죠. 그죠? 어쨌든 이 내린 부분에서 반등인데 반등하는 요게 어느 쪽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주지를 해드릴게요. 이게 핵심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당연히 핵심 대형주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핵심 대형주를 사야 돼. 그리고 현재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하고 불안하고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종목? 진짜 이거 잡주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서 사는 거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큰 주식이 사는 거겠죠. 그죠? 주가 많이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쟁겨놓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쵸?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거고 핵심 대형주가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경제 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이제 전염병은 6개월의 전향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식시장은 경제 여건보다 조금 더 빠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그렇죠? 4개월에 바닥을 찍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맞는데 경제 여건상 이 팬더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걸린다. 더 걸리는 그런 상황에 대형주를 끌어올린다고? 그리고 누가 샀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지금 팔아놓고 그 가격에 높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 기관들도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움직이겠지.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수익률적으로는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전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치더라도 수렴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에 대한 부분은 더 내리지는 않더라도 올 반전을 해서 박스를 그릴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끌 수 있잖아. 그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횡보를 할 수 있는 여건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봤을 때 세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20% 이상이 올라왔어요. 물론 밀렸지만 네. 플러스 났어요. 다른 종목도 지금 플러스 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에는 분명히 세력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 세력이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나는 그걸로 요번에 시장에 이 밴드 대역 횡보할 수 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거고 이 상황에서 밴드 대역을 추가적으로 올라올 때에 그 주식을 팔아서 그때에 대형주 사겠다. 그때 움직일 때에 먼저 갈 수 있고 물론 바닥은 아니지. 그죠? 더 올라와서 사겠지. 그죠? 지금이 바닥일 테니까. 그렇지만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대형주가 원상태로 현재의 가격으로 복귀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3일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 뭐 10% 20% 막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얘도 내리고 쟤도 내렸어. 아까 미국 시장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시장 이렇게 올라왔다가 집가 급하락했잖아.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20% 마이너스인데 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럼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본은 마이너스 10%야. 며칠 전에 샀다 치더라도 기본은 마이너스 10%야.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게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복귀를 해주느냐의 게임이잖아, 지금은. 물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내렸겠지. 그쵸? 더 내린 그런 상황도 있고.
더 내린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거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가 봐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저 들어가면은 저는 내일 상한가 들어가지 않겠나. 왜냐면 오늘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거래량 늘고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고 한번 밀어붙이면 나 그거 팔아가지고 그때 가서 삼성전기 아니야 삼성전자 아니지 LG화학 사는 게 낫겠다. LG화학은 뭐죠? 화학 2차 전지하고 또 하나가 있죠. 생명과학이 있잖아. 합병했잖아 이거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쪽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솔직히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샀는데 이거 빠지면 그냥 얘네 누워버릴 거 아니야. 신용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 이거 누울 수도 있어요. 누울 수도 있지만은 그 누우는 부분에서 현재의 주가를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죠.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뭔가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를 거다. 분명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 그 가능성을 먼저 찾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세력적인 부분에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끝은 봐야지. 뭐 내일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73포인트, 99포인트까지 내리는 이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감.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기대감. 어차피 이 기대감이 없으면은 나락이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시장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 기대감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은 핑핑핑핑퐁님 8번째 신용 추천 물량이나 감사합니다. 스탁로인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전에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10,000원 깨지면 진짜 제가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몇 년인지도 모르겠다. 10,000원 깨지면은 10,000원 깨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서 한 주를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가지고 한두를 현물로 출고를 해서 책상에다 붙여놔라. 그 가격은 안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오늘 또 10,000원이 깨졌어요. 야, 격세지감을 또 느끼는 거지. 결국은 시장에서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도 그렇고 소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거예요.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격보다는 거래량 지표를 보는 게 낫고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갔으면 예탁금에 대한 부분은 좀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요.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확인했을 때 예탁금이 33조였었어요. 33조. 이게 늘은 거거든요. 예탁금이 늘었다고. 예탁금이 늘은 상황이에요. 예탁금이 늘어난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반등할 때 힘을 받겠지요. 다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리스크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내리는 이 시장에 이렇게 지금 다 음봉이잖아요. 몇 개 올라왔는지 보여드릴까요? 다 내리는 그런 상황에 방송하기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견뎌야지. 그죠? 요거 봐야죠. 그죠? 요거. 지금 1206원. 네, 환율이 13원이나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 정도 올라오면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출주에는 좋아요. 그죠?
예, 수출주는 오케이야. 수출에 대한 채산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수출주들이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약간 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일시적으로 내일, 아니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움직일 때에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보다는 적정 부분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선별을 해놓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의 개인 투자 자금들은요, 무조건 이거 삼성전자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오는 이 자금의 삼성전자나 대형주 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올라올 건가? 이거를 다 끌고 안고 움직일까?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면 다 끌고 안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시장 파이가. 시장 파이가 늘어나려면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려면 파이. 이게 늘어나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이게 늘어나는 거지. 그죠? 이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금 플러스 종목 요거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플러스 종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에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시장을 설명을 해봅니다. 나락인데 뭐 지금 이게 뭐 무슨 지표가 필요해요? 가격 지표는 뭐 다 깨져 있는 상황인데 가격 지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재기한다라는 그 가능성과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꼭 확인해야 돼요. 이 회사가 실적을 내는가 안 내는가. 저는 실적을 내는 회사를 지금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3월달하고 4월달이 요게 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그 4분기에 대한 실적과 또 1분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총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종목 중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리고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는 회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골라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집중하는 쪽이 그쪽이에요. 가격에 대해,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이 진짜 동전주를 산대. 외국인들이.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58,000원인데, 58,000원이, 10만 1,600원 더블 나기에는 힘들잖아. 그치만은요, 3,000원짜리가 6,000원 가기는 쉽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턴한 거야.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적 상승 여건이다 하면 일로 해야지. 그죠? 일로 해야지. 지금은 하락 여건에 반등이고 횡보 여건이지. 최대. 그러면 얘는 횡보야겠지. 그죠? 그럼 지루하잖아. 지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동안 털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그렇게 조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못 찍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교체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교체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가가 좀 더 올라올 때가 교체 타이밍이에요. 저는 그때에 조금 올라오더라도 종목은 또 급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매칭이 돼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야,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긴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쪽보다 좀 더 빠르게 복귀를 하거나 빠르게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쨌든 현재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 다우지수 자 보세요.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다우지수가 잘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잘 움직였다가 급락을 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시장만 이렇게 내렸나?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야. 악소리 납니다. 악소리 지르고 있어요. 한국보다 더 심하니까. 한국보다 더 심하니까. 지금 이런 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손실 난 부분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게 손실 나서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감내를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 것도 내렸고 제 것도 내린 거거든. 이게 비교를 하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더 많이 내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종목이라고 다 올라오나? 아니지. 그죠? 진짜 재수 없으면 부도 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같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된 상황에서 팔질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과 저거를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 리스크니까. 그러면은 교체하고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하고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교체하고 바꿀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연결돼서 꼭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횡보 추세, 즉 밴드 대역에 같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만 말아라 이거지. 밴드 대역으로 갇혀 있는 부분에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 오래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현재로서는 현 시장이 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미국 시장, 미국 지수, 미국의 주식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 많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은 뭐해? 팔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된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 이거든 저거든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오늘 시장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입장은 똑같다고. 이 주식이나 저 주식이나 좀 덜 내렸으면 다행인 거야. 조금 더 덜 내렸으면은 제 거보다는 좀 더 덜 내렸어. 그러면 다행인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서 다음 주에 매매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서 9시 반 요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용 물량 그게 흔들린 이후에 반등을 하거나 반전이 됐을 때에 약간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날 때에 이때에 아마도 저도 그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 많이 내렸으니까 더 내린다라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냥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등락에 의해서 파동에 의한 완충작용, 즉 파동에 의한 완충작용에 의해서 수렴해 나간다. 그 수렴하는 부분에 그 대역, 현재 가격 대역, 이 부분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지 말고 이런 가격을 보지 말고 거래량이 어느 쪽이 늘어나나. 첫 번째 거래량 지표를 보라는 얘기예요. OBB나 VR 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거래량을 보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실적. 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뿐이 없어요. 진짜 실적 마이너스 나면 안 됩니다. 실적 플러스 되는 거.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성장성보다는 이 실적이 더 좋아요. 실적이 더 유리해요. 차라리 뭐 성장성을 본다면 PER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PER이나 PBR 계수 자체가 비교 대상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실적은 그 회사에 찍혀나는 명확한 그 숫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개뿐이 쳐다볼 게 없다. 그래서 전체 종목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몇 종목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몇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고 여기에서 뭐 어느 주식이 올라왔다, 저 주식이 또 내렸다 이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 지수에 대한 예측, 그래서 몇 포인트 올라오고 몇 포인트 내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오후 방송을 여는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왜? 이걸 계속 봐야 되니까. 조금만 더 보고 더 보는데 계속 내리는 거야. 그럼 움직일 수 없죠,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제 종목은 희한하게 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급이 따라와야 돼요. 수급력. 저는 이것을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거래량이 꼭 증가하는 종목.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래량을 잘 주시를 해서, 저 주식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꿀 준비만 해놓고 있다가, 시점이 왔을 때 딱 바꾸면 되는데, 그 시점은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요 날 하고, 내일 금요일 하고,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요때. 그러니까 거의 딱 5일이네. 이 5일 동안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 수급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쉽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두 번째는 해당 종목의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 실적. 돌덩이 맞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실적을 이상하게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현재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온 것들. 그거는 내일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한 종목 알려달라라고 한다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여기 240 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꼭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요, 더 아시죠? 그죠? 제약 바이오 시밀러, 코로나19 바이러스, 어쨌든 제약 바이오, 제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 시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지금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는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이 성장 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회사잖아. 셀트리온이 만든 엠시마나 트록시마 이런 것들을 글로벌 회사와 매칭을 해서 파는 회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아요. 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다 좋네. 왜? 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합병 가능성이 있는데, 합병을 할 때 지금 합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합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공시를 보면은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나 사항은 없지만 합병에 관련된 얘기는 나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으니까, 요게 CEO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합병을 하더라도 요게 제일 유리하겠지, 그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240 라인에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겠다.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도 사겠다 얘기지. 왜냐하면요, 지금 로슈나 아니면은 다른 제약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항암제나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제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안 팔려. 처방전을 안 내줘.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로 만들어낸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지, 그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런 쪽에 바이오 시밀러 약품들이 처방전으로 들어가거든. 왜? 가격이 싸니까. 같은 효력을 갖고 있고 효능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니까 싸잖아. 그럼 이걸 처방해주지. 그래서 걔네들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 그러니까 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글로벌사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거 좀 알아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저 생산력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안 갔잖아. 안 빠졌잖아. 그리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빠지진 않았잖아. 오히려 오르면. 그러면 얘도 M&A야.
M&A. 그쵸? 그래, M&A 관련돼서 제일 또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한진칼이잖아. 한진칼 플러스 났거든요. 1200원. 지금 여기잖아. 그죠? 요거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상은 여기서부터 봤어야 되는 거거든. 그쵸? 여기서 봐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뭐 내렸다 치더라도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이거는 주고 있지. 그죠? 그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그죠? 자, 보고, 한진칼을 보고, 한진칼은 M&A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분 구조에 대한 핵심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원래는 대한항공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대한항공은 죽쓰고 있어요. 아니, 비행기가 뜨질 못했는데, 어떻게 해. 네. 어쨌든 M&A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게 한진칼인 거야. 그쵸? 이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한진. 요것도 봐라, 이것도. 자, 봐보세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신 대표가 굉장히 조리 있게 접근하는 거나, 조리 있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한진. 이거 봐보세요. 240 라인이지, 그죠? 240 라인은 요거 움직였잖아. 차라리 나는 사면은 한진 산다니까? 차라리 저는 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산다고. 지금은 셀트리온 살 수도 있어요. 봐보실래요? 셀트리온 어디 빠졌냐고, 지금. 많이 내렸지, 그죠? 여기서부터 내렸으니까. 어디 빠졌냐고. 딱 여기에서 수렴했잖아, 그죠? 딱 수렴해가고 있잖아. 올라오면. 합병한다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제일 편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살래? 그러면 저는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래요.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한진, 그다음에 한진칼, 대한항공 보자고. 대상은 대한항공. 안 움직이죠, 그죠? 지금 코로나19니까. 어쨌든. 그러면 한진칼이 지배구조의 그 정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는 올라왔지, 그죠? 그러면 한진칼을 보려면은 왜 여기서 보냐고, 지금. 이쪽에서 보냐고. 뭐 지금은 볼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좋잖아, 이게. 240. 그죠? 여기 있는 거 사라니까? 자, 그러면은 한진칼이고, 그럼 한진은? 어쨌든 뭔가 띄워줘야 되잖아요. 흑기사든 백기사든 간에 한진의 지배구조에 관련돼 있어서 뭐 반도건설이든 뭐든 간에 도와줬으면은 뭔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뭔가 띄워줘야 돼. 그러면은 대한항공을 띄워줘? 한진칼을 띄워줘? 아니지, 그죠? 그러면은 한진에 관련돼서는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요게 240이잖아.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저는 이거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요, 이 한진을 언제 매매했었냐면 요때도 매매했어요. 이거 보이나요, 여기? 240? 네. 요때에도 매매했었어요. 한진이 안 갈 것 같죠? 근데 갑니다. 가만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죠? 데이지님 9번째 추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은 교체 매매의 타이밍이 안 왔어요. 교체 매매의 타이밍이 안 왔으니까 지금 73포인트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낙심을 하거나 낙담을 하지 마시고요. 낙심하거나 낙담을 하는 거는 신용 투자한 사람들, 그다음에 스탁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맡겨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쟤도 빠지고 내 것도 빠진 거 다 빠진 거니까 종목을 선표를 하려면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240 라인에 있든지 실적이 만들어지든지 거래량이 늘고 있든지 M&A라는 뭐 이런 재료나 아니면 다른 무슨 재료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교체해야지 무조건 저거 떨어졌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삼성전기 있죠? 6.7% 많이 내렸어요, 그죠? 이거 봐보세요. 그쵸? 많이 내렸어요. 삼성전기는 뭐죠? MLCC잖아.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부품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MLCC로 하자. 그러니까 MLCC잖아. MLCC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삼성전기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많이 내렸어. 얘보다는 이거보다 적은 회사가 있거든요. 적은 회사가 있잖아요. 사마콘덴서. 너는 사마콘덴서가 더 나은 것 같아. 사마콘덴서도 내렸어. 마찬가지로 내렸어. 이렇게 내렸어. 그래도 두 개를 비교하면 사마콘덴서가 더 내렸다? 아니지. 삼성 전기도 많이 내린 거니 이만큼 내린 거니까 둘이 똑같아.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 올 것 같아? 삼성 전기도 올라오겠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네. 근데 삼성 전기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적으로는 삼화콘덴서가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라고, 진짜. 비교를 하라고. 비교를 하라고. 요거는 기관이 무지하게 팔았잖아.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안 되지, 그죠? 여기서 봤어야지, 그죠? 240. 삼화콘덴서를 제가 제시를 한 것도 삼화콘덴서를 제시를 한 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요때 얘기한 거, 이때. 240. 네. 요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보세요. 예,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료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놓으니까 좀 보시고요. 특히 이제 뭐 종목 분석이나 아니면은 실전 매매 고수 기법, 뭐 ETF 투자하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ETF 투자하는 방식. 예. 뭐 인버스 투자하는 것도 있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ETF 이거는 무료니까 ETF 그러니까 무료니까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고요. 나가실 때 추천도 좀 누르고 그다음에 구독도 좀 눌러놓고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요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정말 시장이 힘든 그런 날이었었고 저 또한 진짜 한 8년 만에 사이드카를 또 본 거잖아요. 그죠? 사이드카를 봤는데 진짜 1800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보냐. 이제는 이게 그 1900포인트 보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800 깨지는 거 아니에요? 1700 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예전에 금융위기 때 1600포인트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1000포인트 깨지더라고요. 안 깨진다 그러더니 950포인트까지 간 건데 현재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공이 비슷해. 예, 본인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본인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진짜 심려해야 될 사람은 신용을 투자를 해서 깡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 돈이 있어야 들어오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손실이 났어도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 갖고 있는 자금이 있잖아.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대.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으려고 그러잖아요. 생계비 지원하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키고 있으면은 본전을 한다.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기간은 둬야지, 그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보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내렸고 힘든 그런 시장이고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렸지만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장 끝나고 4시 20분에 공개 방송 계속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꾸 질문도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힘들어도 빠짐없이 공개 방송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저런 얘기 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고요.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가능성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빨강무지개 제가 얘기하는 13번째 추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내 종목을 봤는데 내 종목에 거래량이 없어. 첫 번째는 거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래량이 없어. 그리고 지금 실적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갈아야지, 그죠? 그건 갈아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있고 내 종목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버틸만 해.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는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올라오거나 비교 우위에 의해 가지고 그때 가서 교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주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힘드셨죠, 그죠? 어려운 시장이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용 깡통 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들어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재기를 노릴 수 있잖아. 재기할 수 있잖아. 그죠? 주식도 재기하니까 재기를 한번 노려서 요참에 잘 바꿔서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가자. 어쨌든 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일 아침이면 악성 신용 매물까지 다 정리될 수 있는 그 구간이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 바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래.
그 언제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누가 알겠어요? 금요일서부터 확 하고 23일 날이 월요일이고 애들 개학이잖아. 그때부터 싹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장에 그런 기대감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술 마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기대감을 불어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힘든 시장 돌파 한번 해보자고요. 상한가 한번 만들어 가자. 진짜 상한가 한 번이면 끝나잖아. 아니, 종목에 상한가 하나만 나오면은 여태까지 빠진 거 다 복귀할 텐데 왜? 그죠? 상한가 만들어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